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골에 저주받은 다리. 겨울에 겪은 일인데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던 일입니다. 워낙 귀신 같은 거 잘 안 믿는데 겪은 거 잘 생각해보면 귀신 씨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회사 근처에 외삼촌 댁이 있으신데 어머님께서 전화하셔서는 아들 퇴근하면서 외삼촌 댁에 들려서 물건 좀 받아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부업으로 외삼촌 댁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마누에게 전화해서 좀 늦는다고 말하고 외삼촌 댁에 들렸는데 엄마 갖다 줄 물건이 지금 없어서 공장에 물건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몇 번 갔던 공장이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럴게요 하고는 외삼촌 차 뒤로 제 차를 운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가 한 7시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어둡고 길이 매우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외숙모께서 갈 때 조심히 운전하고 외삼촌 차 잘 따라가라. 길에 눈이 쌓여서 논두렁이 잘 안 보여서 빠질 수도 있어 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외삼촌을 따라가고 있는데 큰 대로변을 지나 마을길을 가고 있었죠.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기름 게이지를 보니 기름이 없는 걸 보고 아차 싶었죠. 그래서 외삼촌께 공장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먼저 가세요. 보험 불러서 기름 좀 넣고 금방 따라 갈게요라고 말한 뒤 외삼촌을 보내고 나서 차에서 전화하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사용하는데 탈옥해서 한참 이것저것 해놔서 간혹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재부팅했는데 계속 먹통 그렇게 강제 재부팅을 5회 정도 하다 보니 전화가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통화권 이탈 표시만 나오고요. 여기가 산속이라 그런가 싶어 눈을 맞으면서 한참 걸어가다 보니 민가가 보이고 그쯤 되니 전화가 잘 터지더라고요. 희한한 게 안테나가 하나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삼거리를 기준으로 제가 오던 길은 통화권 이탈. 삼거리를 지나 민가 앞은 안테나가 빵빵. 이게 뭔가 하고 의심하기는 했지만 눈도 오고 춥고 빨리 삼촌을 따라가야 됐기에 보험회사를 부르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 전화통화 후 차로 다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전화는 통화권 이탈.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치킨을 시켰는지 치킨 배달차가 제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어라? 전화 안 터지는데? 하고 봤더니 안테나 수신 표시가 빵빵하게 돼 있고 이번엔 전화가 잘 터지더라고요. 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마눌님 전화. 왜 이리 통화가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초지종을 설명 후에 통화를 끊고 차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험이 안 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보니 전화는 다시 통화권 이탈.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한참을 다시 걸어가서 민가 앞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담당 기사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전화해보니 담당 기사님이 고객님 그 근처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고객님 차량이 안 보여서 전화드렸는데 계속 전화가 안 돼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짜증도 나긴 했지만 우선 추우니까 땡땡 거리 앞에 있어요. 차에서 전화가 안 되니깐 여기 앞에 가로등 있는 데서 기다릴게요. 하고 길에서 기다리는데 한참 후에 보험 기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기사님 차를 타고 제 차로 가서 보니 여전히 전화는 잘 터지고요. 계속 전화 안 되는데 희한하게 두고만 있으면 전화가 잘 되네. 내가 저주받은 몸뚱이인가? 라고 혼잣말을 한 뒤에 보험 기사님이 5리터 기름을 사오셨다며 차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 기사님께서 말하길 뭐라? 기름이 아예 N꼴은 아니네요. 소리가 기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니 기름 주유 후에 시동을 걸어보니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너무 추워 차에서 몸 좀 녹이면서 기사님 레카 차량이 가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레카 차량이 아까 그 삼거리를 지나 좌회전하자마 갑자기 차량이 푸득푸득 거리더니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계속 시동을 거는데 결국 배터리 방전까지 돼서 아예 먹통. 결국 다시 보험 신청하려고 전화를 보니 여전히 수신 이탈. 다시 아까 그 삼거리까지 가서 기사님께 휴대전화로 전화드려서 시동이 다시 꺼졌다고 말했더니 다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기사님도 시동을 걸다가 안 걸려서 레카의 차를 걸고 시내 카센터로 가기로 했습니다. 레카에 질질 끌려가다가 시내에 도착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어보니
단 한 번의 시동이 걸리고 주요 게이지는 미세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기사님께서 이상하다고 분명 방전돼서 시동도 안 걸리고 배터리 점프해서 시동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암튼 미심쩍긴 하지만 뭔가 기분 나빠 레카에서 차를 내린 후 부모님과 외삼촌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더니 외숙모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서 자거라. 그리고 오늘 되도록 운전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바로 자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있은 다음날 외숙모께서 전화해서는 너 혹시 어제 어디 삼거리 지나 시동 안 걸렸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혹시 다리 못 봤니? 확실하지는 않은데 오래전에 거기에서 버스가 한 대 떨어져서 높지 않은 다리인데도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었어. 그 이후에 이상하게 거기에서 짜잘한 사고가 많이 나. 앞으로는 그쪽으로 절대 다니지 말아라. 왠지 불안해. 통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다리를 못 봤거든요. 퇴근 후 밤에 가기는 무섭고 해서 회사 점심시간에 낮에 그곳에 다시 가봤는데 제가 차를 세워뒀던 곳이 다리 위였더라고요. 그렇게 높지 않은 다리이고 마을 다리다 보니 다리 옆에 난간 같은 게 없는 그냥 시멘트 다리. 그 위에 차를 세워놨으면서 거기를 몇 번이나 나와서 돌아다녔는데 왜 전 거기가 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네요. 거기다 계속 전화가 안 되다가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잠깐 동안 전화가 터지고 전화가 안 되다가 삼거리만 벗어나면 전화가 터지는 것 하며 보험기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저를 못 보고 지나가셨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거기가 시골 외진 곳이라 길이 하나밖에 없고 주변은 전부 다 논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동이 잘 걸렸다가 기사님이 삼거리 벗어나자마자 시동이 꺼지고 그 이후에 기사님이 계속 걸다가 포기하고 시내로 가자마자 시동이 아무 이상 없이 걸리고 암튼 그날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군복무 중에 귀신에게 홀렸다. 벌써 10년도 지난 얘기다. 당시 나는 강원도 모부대서 포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우리 포대는 이상한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는데 내용인즉슨 삼포사수는 무조건 일포에서 귀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은 본다는 것이었다.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다. 그런 내용이 간부는 물론이고 대대장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였으니 대대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무당은 안 불렀지만 우리 포대 삼포사수가 바뀔 때마다 본종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일포로 가서 기도를 올릴 정도였다. 여튼 나 이전에 몇 가지 사건을 말해보자면 나 신병 때 거의 왕고급이던 백병장이 삼포사수를 갖다 놨을 때 이야기다. 그날 교대장이었던 백병장이 밤새느라 배가 고파서 당시 당직병이던 일포반장에게 먹을 거 없냐고 하니 훈련 때 안 먹고 남은 건빵이랑 마스타가 화포 안에 있을 거니까 나중에 근무교대 때 가져와서 먹자고 했었다. 근무교대 시간이 돼서 백병장은 일포 포상으로 갔다. 우리 부대는 포병임에도 불구하고 막사에서 포상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10분이 걸렸다. 거기다 산길이라서 근무지까지 같이 가는 교대장은 없다고 봐도 된다. 대부분 중간쯤에서 담배 피고 기다리고 있지. 아무튼 그 중간쯤 위치가 일포 포상이다. 일포상을 지나면 계곡이 있어서 다리를 설치해둔 그런 구조. 암튼 근무자들은 보내고 일포로 건빵을 가지러 가던 백병장은 화포 해치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화포한 의자에 어떤 여자가 앉아서 백병장을 내려다보고 있더란다. 보자마자 이게 그 귀신이구나 했던 백병장은 몸이 안 움직이더란다.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귀신이 건빵 내 건데 제 사밥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러더란다. 결국 백병장은 기절해버렸고 암튼 내가 삼포사수가 됐을 때 이야기다. 때는 2월이었다. 그날이 내가 강원도에서 보낸 두 번의 겨울 중 가장 눈이 많이 온 날이다. 그날은 내가 교대장이었다. 시발시발거리면서 나는 일포를 지나서 있는 다리까지만 건너고 나머지 근무자들은 교대하면 안전하게 교대했다고 포대 행정반에 전화해라고 지시하고 담배를 피고 있었다. 아 춥다. 하고 있는데 저기 일포 포상서 뭔가 흰 게 보이더라. 저게 뭐지? 하고 보는데 눈이 그리워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흰색은 잘 보이더라고. 뭔가 희게 빛이 나는 그런 거였다. 어설프게나마 사람의 실루엣을 한. 근데 가까이 다가오진 않고 나랑 한 50m 떨어진 곳에서 계속 왕복하더라.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상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성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서야 나도 이게 귀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때 기분은 평생 못 잊는다. 마치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앞에 무섭게 생긴 개랑 마주쳤을 때의 느낌. 암튼 생각은 드는데 몸은 공포로 인해 얼어버린다. 그리 서성이더니 날 봤는지 서서히 다가오더라. 오지 마라, 조금만 더 오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이러고 있었다. 근데 그 다리를 못 건너고 다리 입구서만 서성이더라고. 암튼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였다. 누가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게 아닌가. 눈에 불이 번쩍하더라. 그제서야 정신 차려보니 그날 당직사관이던 우리 행보관이더라. 혀를 찢찢 차면서 니도 홀렸나? 하더니 따라오더라고. 근무 교대했다고 전화가 안 와서 올라와 보니 내가 홀려서 가만 서 있었단다. 암튼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근무자들이 있는 초소로 갔다. 근데 초소문이 안 열리는 거야. 안에서 문을 잠궈버린 거지. 행보관이 부담 못해서 초소 앞쪽의 유리창을 박살 내버리니까 소리를 지르더니 좀 진정이 되더라고. 그렇게 근무 끝내고 행정만 해서 따뜻한 거 마시면서 원인인지 말해보라더라고. 난 위에 그대로 말했고 나머지 4명 근무자들은 하는 말이 나랑 헤어지고 2명이 근무를 서러 가는데 뒷가에 노래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마치 사포의 오병장 노래소리 같은. 앞 근무자 이포 아니야? 이러면서 초소로 가는데 뒤에 뭔가가 개처럼 달려왔단다. 그리 빠른 건 아니고 일단 겁나잖아. 같이 초소로 뛰어들어갔지. 들어가자마자 문 걸어 잠그고 시발시발 하면서 있는데 앞선 근무자 2명은 어리둥절하지. 뭔데? 뭔 일인데? 이러는데 밖에 뭐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막 짐승이 앞발로 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댄다. 이거 뭐지? 멧돼지인가? 승냥인가? 이러는데 갑자기 밖에서 아까 그 사포 오병장이 나야 문 열어봐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 오병장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말투에 저런 서울말이 아닌 쌈도 출신으로 사투리 쓰던 놈이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났지. 밖에서는 뭐 엄마다 문 열어줘. 형 문 열어줘. 뭐 이딴 소리로 홀리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내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거지. 암튼 그 인원들은 한두 달간 근무 여유의 대대장한테 불려가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이 찬송가 불러주시고 기도해주고 그랬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기억이고 나는 그나마 안 무서운데 나머지 넷은 어떤 경험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